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6세 아이 둘이 있는 엄마입니다. 이곳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더군요. 오늘은 제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사는 자식이 하나 있어요. 그 다름 때문에 혼자 힘들게 지낸 저의 아이, 항상 옆에서 좋은 엄마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그런 고민을 편하게 이야기할 존재가 아니었다는 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처음엔 아이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응원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는 24살에 6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 아들을 낳았고 2살 터울의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명이 4명이 되어서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살았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라서 저에게 애정 표현은커녕 아이들에게도 무뚝뚝했죠. 게다가 가부장적인 성향까지 있어서 남편은 돈만 벌어주면 되고 아내가 집안 살림이며 자식 교육을 도맡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남편에게 말하면 알아서 하라고만 하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이들 사춘기 시기에 들어섰을 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지만 집에서 말수가 줄고 예민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기에 다른 집 아들들은 야동 보다가 걸리고 한다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아서 내심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기도 했었답니다. 반면에 둘째 딸은 사춘기를 꽤 심하게 겪었어요. 공부는 안 하고 외모에만 신경 쓰고 부쩍 저한테 대드는 횟수가 늘어났었거든요. 아이들에게 한 소리 좀 해달라고 남편에게 말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내인 제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소리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 동네에 옆집 살던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여자친구 임신을 시키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 나이 또래 자식이 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조바심에 아이들에게도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들은 좋아하는 여자가 없다며 다 그냥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들은 학창시절 내내 친하게 지내는 여자 동창만 있고 이성 친구를 사귄 적이 없는 듯 했기에 조금은 안심은 되었어요. 반면에 딸은 종종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 부모님이 맞벌이해서 그 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는 모양이었죠.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딸아이에게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스스로 잘하는 아이여서 더욱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별탈 없이 아들, 딸 모두 성인이 되었고 아들은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군 생활을 유난히 힘들어했어요. 혹시 가혹행위 이런 건가 걱정했지만 아들은 그런 일은 없다고 하면서 그냥 단체 생활이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흘러 아들은 무사히 군 생활을 보낼 수 있었고 전역을 앞두고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나 성전환을 하고 싶어. 그게 무슨 소리야? 성전환? 나 여자가 되고 싶어. 난 내가 여자였으면 좋겠어. 어릴 때부터 줄곧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확히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랐거든. 그런데 군대에 가서 남자들이랑 생활해보니까 확실해졌어. 내가 여자의 몸이었으면 좋겠어. 난 화장도 하고 싶고 예쁜 치마도 입고 싶고 그래. 여자가 되고 싶다고?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니? 아니 그럼 너 게이라는 소리야? 난 게이랑은 달라. 난 내가 여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면 이성을 좋아하는 거랑 같은 거야. 동성애자가 아니고. 저는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이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성이 되고 싶다는 아들. 저는 아들에게 그게 대체 무슨 미친 소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자식에게 화를 내고 퍼부은 건 처음이었어요. 아들은 제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가만히 듣고만 있더군요.
하지만 제 황당하고 어이없는 감정을 걷잡을 수는 없었죠. 아들에 대한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정환이는 지금까지 얌전하게 사고 한 번 안 치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또래 남자애들에 비해 얌전하다고 생각했고 딸보다 오히려 더 딸같이 날 생각해주던 아들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효자가 없었죠. 그런 아들이었기에 그런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길길이 날뛰는 저를 보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건 중학교 때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신도 잠시 지나가는 느낌일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다며 이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몸으로 더는 못 살 것 같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제 앞에서 울면서 빌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다시 군대로 돌아갔고 저는 저 나름 젠더에 대해서 찾아보기는 했지만 대부분 그냥 미친 사람 취급하는 글들 뿐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정 언니에게 애둘러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거 그냥 미친 거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반응이더라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모두 이런 반응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아들을 정신병원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은 전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역시 펄펄 뛰면서 아들의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도 훨씬 고지식한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겠죠. 제가 고민하던 사이 아들은 전역을 한 뒤 집에 있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아들 방으로 들어가 정신 차리라며 뺨을 때렸고 아들은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말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남편은 당장 저놈 병원에 쳐넣으라고 길길이 날뛰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붙잡고 어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라고 했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날 우리 집은 초토화가 되었죠. 그리고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저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힘들어 보였어요. 당연히 집안 분위기도 엉망이 되었고요. 남편은 아들과 말도 섞지 않았고 저 역시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딸아이는 젊은 아이라 그런지 오빠가 가진 생각에 대해 덤덤하게 받아들이더군요. 트랜스젠더가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잖아. 잘못이라고 할 거면 처음부터 잘못 낳은 엄마, 그 씨를 준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거 대부분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던데. 가끔 저와 남편에게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제 오빠의 역성을 들기는 했지만 전 괜히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아들과 말도 섞지 않았지만 때때로 술을 마시고 와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아들로 잘 낳아줬구만. 뭐가 문제라서 계집애로 살겠다는 거야? 뭐가 불만이야? 그럴 때면 아들은 쥐죽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러고 나면 딸아이가 제 오빠를 위로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다행이면서도 다행이 아닌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얼음판 위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던 어느 날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에 다녀온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밥도 안 먹고 며칠 내내 잠만 자더라고요. 아들의 증상이 이상하게 느껴진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약이 강해졌는지를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의사가 아들의 우울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약을 더 강하게 줬다는 말과 함께 조심스레 아들의 성전환 수술을 권했어요. 아들 녀석 정신 상태를 좀 고쳐달라고 보낸 병원이었는데 도리어 아들 편을 드는 의사 선생님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 제대로 고칠 능력이 없으면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병원으로 옮길 테니까요. 정신이 이상한 애 말을 듣고 성전환 수술을 권하다니요. 어머니, 정환군은 정신병이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성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정신적인 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 잘못도 아니지만 정환군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환군은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몸이 남자여서 이 육체적인 괴리감 때문에 지금 심각한 자기 혐오에 빠져 있습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 아들이 정신병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이나 상담 같은 걸로 고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상담해 본 결과 정환군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계속해서 정환군을 반대한다면 자해를 할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정환군의 경우에는 이미 성별 불쾌감증이 상당히 높은 레벨입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성별 불쾌감증을 치료해야 하는데 정환군의 경우에는 성전환을 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로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을 그냥 미친 사람 정도로만 취급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전환 수술은 상당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하는 이유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후에도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차별도 견뎌야 하겠지만 그런데도 이 세상을 저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그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사랑하는 내 아이가 살려면 성전환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더군요. 저는 아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보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내 곁을 떠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겁이 난 저는 아들을 흔들어 깨웠어요. 다행히 아들은 부스스한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과 눈을 마주치고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제야 안심이 되더군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아들 녀석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은 그런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정환아, 네가 널 여자로 생각한다는 거 엄마가 받아들일게. 그런데 그냥 남자인 상태로 살면 안 되겠니? 남자를 만나도 좋아. 굳이 성전환 수술까지 해야겠어? 엄마, 나는 게이가 아니야. 게이들은 자기가 남자인 것은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를 설레게 하는 대상이 남자인 것뿐이지. 하지만 나는 내 정체성은 여성이지만 몸이 남자로 태어난 거야. 나는 남자의 몸으로 살 수 없어. 아들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더군요. 그래도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여자가 되고 싶었니? 언제부터 네가 남자인 게 싫었던 거야? 제 질문에 덤덤하게 앉아있던 아들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들이 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 지 꽤 되었지만 진지하게 아들의 마음에 대해서 물어본 건 처음이었죠. 저는 그날 그동안 아들이 살아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 때 몸이 커지고 수염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몸이 너무나 징그러워 집에서 샤워할 때도 전구를 빼놓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거울을 보는 게 가장 싫었다고 하더군요. 짧은 머리에 수염이 난 얼굴이 자신이라는 게 너무나도 싫었대요. 자기도 다른 여자애들처럼 머리도 기르고 싶고 화장도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남자인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느꼈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자신을 부정하며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점점 크고 성인이 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고 특히 군 생활을 하는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했어요. 남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군복무하는 내내 죽을 생각만 했다네요. 죽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너 없으면 엄마 어떻게 살라고?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야? 죽는다는 말이 아니야.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말이지. 나 엄마 두고 어디 안 가. 군대에서 정말 힘들었지만 이렇게 가면 엄마, 아빠, 동생 다들 너무 상처받고 고통 속에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쁜 마음 안 먹고 마음을 다잡고 다잡으면서 버텼어.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저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제 정말 한계야. 나도 엄마와 아빠 말처럼 차라리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면 좋겠어. 그런데 아니야. 난 정상인이야. 엄마 말처럼 정신과도 다녔지만 의사 선생님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할수록 내가 문제가 있지 않다고 느껴져. 나도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받은 성별 그대로 살고 싶어. 평범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의 몸으로 살자니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날들이 너무나 끔찍해. 난 여자야. 아들은 정말 진지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도 해본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지만 아들과 이야기하면 할수록 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아들과 얼굴을 마주한 채 한참 동안 앉아있던 저는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성전환 수술하는 거 많이 위험하대. 엄청 어려운 수술이고 수술 도중 죽을 확률도 높대. 어? 정환아, 너 그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어? 엄마, 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성전환 수술이 덜 위험할 정도의 상태야. 이제 살아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어. 미안해. 이런 자식이라서 정말 미안해. 아들이 그렇게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꿈에도 몰랐던 저는 미안한 마음에 펑펑 울고 말았고 아들은 그런 저를 부둥켜 안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못난 자식이라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아들이 26살이 되던 해에 저는 아들과 함께 해당 기술이 발달한 나라로 가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분노는 상당했어요. 자기는 딸이 된 장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성전환 수술을 한다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이 성전환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내 자식의 긴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보다는 그 극심한 자기 혐오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들의 수술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아이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딸이 되어온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그로 인해 남편과 갈등이 생겼지만 이제는 큰딸이 되어버린 아이는 제 아버지를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피하며 기다릴 뿐이었죠. 차라리 두 사람을 떼어놓는 게 좋겠다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수술받고 온 아이의 후속 치료가 이어졌거든요. 수술만 한다고 바로 여자가 되는 건 아니더군요. 오랜 기간 호르몬 치료도 해야 했고 먹어야 하는 약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성별 변경에 대한 신고도 준비해야 했어요.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했고 법원에서 허락을 받아야 진짜 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는 수술을 받은 이후 부쩍 밝아져 잘 버텨내더군요. 그렇게 여성이 되는 것을 허락받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법적으로 진짜 딸이 된 정아는 아버지와의 갈등 문제로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 정환이에서 정아로 살아갈 인생이 녹록치 않을 것 같아 곁에 두고 싶었지만 어차피 본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고 끔찍했던 지난날보다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 믿는 아이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숨기지도 밝히지도 않아요. 그냥 그 아이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살더군요. 둘째와는 친하게 지내면서 장난도 치고 쇼핑도 하며 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둘째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죽어도 늘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죠. 하지만 남편은 몇 년이 흘러서 환갑이 다 될 때까지 정아와 연락하기는커녕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 한 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때문에 정아는 몇 년 동안 집에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트랜스젠더인 사람이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그 소식을 접한 저는 남일 같지 않아서 뉴스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분통을 터뜨리더군요. 저 나쁜 놈들. 죽을 것 같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데 아니, 그게 왜 잘못된 거야? 다리몽둥이를 분질러서도 시원치 않을 놈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정아를 인정하지 않던 남편이 정아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말을 한 게 정말 신기하기까지 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자신도 놀랐는지 남편은 그 뒤로 말없이 뉴스만 보았고 어색한 공기 속 둘째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아빠 예전에는 언니 다리 몽둥이를 분지른다더니 이제 저 사람들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겠네? 언니가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아했을 말인데 아쉽다. 아빠 속마음을 언니는 모르니까. 그 말에 남편은 머쓱해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침실에 있는 TV로 그 방송을 끝까지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다음 해 새해 설날 저는 정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에 불편해 오지 않겠다 하던 큰딸은 늘 그랬던 것처럼 엄마를 생각해 집에 와주었죠. 정말 오랜만에 네 식구가 둘러 앉아서 식사했어요. 어색하게 떡국을 먹던 중 작은 딸이 뜬금없이 말을 했습니다. 오빠 언니, 립 색깔이 뭐야?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디 거야? 나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말에 당황한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작은 딸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눈짓을 보내는데 남편은 별 반응 없이 묵묵히 떡국만 먹었습니다. 큰딸 역시 별거 아니라는 듯 작은 딸의 질문에 대답했죠. 이거 로드샵 제품인데 내 피부톤이랑 잘 맞지? 밥 먹고 언니가 화장품 알려줄게. 너랑 나랑 톤 비슷하니까 너한테도 잘 어울릴 거야. 식사 후 큰딸과 작은딸은 요즘 새로 나온 화장품에 대해서 수다를 떨었고 엄마도 와 보라며 제 얼굴에도 뭔가를 발라주더군요. 그렇게 오랜만에 함께 과일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식사 시간에 불편했을 남편 눈치가 보여 괜히 시덥지 않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 시시한 말을 듣고만 있던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정환이, 아니 정아가 살아있어줘서 좋네. 녀석, 우리랑 살 때보다 얼굴도 좋아지고 밝아졌어.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야기에 조금 놀라 아무런 대답도 못하던 저는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그럼 아들이건 딸이건 우리 새끼잖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줘야지. 나 대신 잘 챙겨줘. 그 삶도 쉽지 않을 거야. 나도 잘 챙길 테니까 당신도 정하고 연락도 좀 하고 그래봐. 자기가 선택한 삶이지만 사람들 시선 때문에 내색은 안 해도 정말 힘들 거야. 우리라도 편견 없이 대해주고 보듬어줘야지. 그날 이후 정화는 종종 집에 오곤 합니다. 여전히 제 아빠랑 사이는 서먹하지만 정인이가 제 언니를 살뜰하게 챙겨주고 아빠와 친해지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남들이 그렇다 하면 관대할 수 있는데 내 자식이 남과 다르다고 하는 건 사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인 건 혼자 감당하면 되지만 내 새끼가 다른 누군가에게 다르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걸 보는 게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내 옆에서 없어지는 것보다 그 손가락질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넌 살아만 있어달라고, 제발 그래달라고, 그것이 저의 유일한 바람이었네요. 이제 제법 여자티가 나는 정아는 사실 정확한 직업을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저런 경력을 써야 하는 이력서에다가 대학 졸업 증명서에 나오는 다른 이름과 앞자리가 다른 주민번호, 그리고 그것을 이해시키면 겪게 될 또 다른 시선들 때문에 선뜻 이력서 자체를 내지 못하는 듯 하더군요. 그래도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정아를 보면 그때 내 선택이 잘했구나 싶어요. 나에게는 자식이 우선이지 아들이든 딸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 자식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큰딸 정아가 대견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씩씩하게 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